예하! 라라 아빠입니다. 오늘은 강아지한테 유익한 사랑 음식 10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출처가 중요할 텐데요. 출처는 강아지 유명한 잡지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야 뭐 이런 거를 구글에서 보면 되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외국에 나가는 분들이 있으면 항상 부탁했던 게 외국에 서점 들려서 이런 강아지 잡지를 좀 사달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런 잡지들을 통해서 그때는 처음으로 분리불안증에 대해서 배웠고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나 유익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강아지 잡지를 검색해 보다가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해요. 제목은 강아지한테 먹일 수 있는 10가지 사람 음식인데,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굉장히 건강이나 이런 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실제로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봤더니 독성학과 영양학을 전공한 수의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뭐 저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여기 써 있죠. Just remember, 기억하세요. 일주일 먹는 칼로리의 25%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오늘 하루 음식의 25%를 넘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저자가 소개하는 음식은 사료를 대체하는 음식이 아니라 사료와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저자가 이런 음식을 강조하는 거는 여기 마지막 문장을 보면,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은 그들의 강아지한테 뭐 더 가능한 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냐. 실제로 건강한 음식과 균형 잡힌 운동을 잘 했을 때 강아지의 수명은 15%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 맞는 얘기죠. 사람이나 강아지나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잘하는 건 중요한데, 여기서 얘기하는 좋은 음식은 온리 사료가 아닐 수 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사료 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고 있고, 기억해 주셔야 될 거는 절대로 25%를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 사료가 아니라 사료와 함께 먹는 사람 음식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고, 일반적으로는 10%라고 하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료만 먹는 아이다 그러면 사료의 10%를 줄이고 10%의 칼로리를 이 음식으로 대체하는 거니까. 요즘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시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호박이 좋다라고 하면 호박이 그람당 몇 킬로칼로리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호박을 그만큼 무게를 재서 그렇게 먹이시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칼로리 계산을 해서 먹이시는 걸 추천하고, 그럼 우리 아이가 얼만큼의 칼로리를 먹어야 되오는 아이의 나이라든가 중성화 여부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환자의 질병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으니까 수의사 선생님께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하루 요구되는 총 칼로리가 뭔지. 근데 수의사 선생님도 정확히 아이의 대사량이라든가 아이의 활동량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뭐 러프하게 어느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그 칼로리만큼 먹이고 일주일마다 몸무게를 측정해서 만약에 살이 찐다라고 하면 양을 더 줄이시고, 만약에 살이 계속 빠지고 있다 그러면 10%씩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10%씩 늘리거나 줄여서 적당한 선을 찾고 매일 일주일에 한번 몸무게를 측정하시고, 매일 변 상태를 봐서 변이 무르거나 변 횟수가 늘어나면 양 투머치일 수도 있고, 반대로 변 보는 양이 확 줄어들거나 특히 너무 단단한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만약에 보호자님이 양질의 음식을 먹이면 변 보는 양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 소개되어 있는 음식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요구르트. 저는 여기서 요구르트가 써 있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보호자분들이 물어보거든요. 유산균 뭐 먹어야 돼요? 라고 하면 그릭 요거트, 낫또 같은 걸 소량씩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도 이제 요거트 먹어도 된다. 특히 요거트 중에서 어떤 요거트냐면 달달하거나 이런 요거트가 아니라 그릭 요거트처럼 박테리아, 세균이 있는, 그러니까 생균이 있는 그런 유산균 제제가 될 수 있는 그릭 요거트 같은 걸 추천하고 싶고, 실제로 그거는 아이 건강에 유익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매일 그릭 요거트를 한 스푼씩 먹으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한 스푼이에요. 소량씩만 먹으면 뭐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라면 진짜 만약에, 사실 저는 이렇게는 못해요. 현재 라라를 너무너무 사랑해도. 왜냐면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데, 만약에 라라가 10살이다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써있는 1번부터 10번까지를 다 먹일 거예요. 매일. 근데 그거를 라라의 하루 칼로리의 15% 정도로 그냥 맞출 것 같아요. 나머지 85%는 사료를 먹일 거고, 그러면서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그게 과학인지 아닌지는 점검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료에 먹는 다른 음식이 얼만큼인지에 따라서 양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작은 티스푼? 근데 뭐 리트리버한테는 작은 티스푼은 너무 작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크기마다 조절해 가면서 몸무게 측정하면서 혹시라도 이런 유익한 유산균을 먹었을 때는 설사할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여기 사과 내용을 보면 그 얘기가 써 있던데 처음부터 많이 주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라고 나와요. 처음에는 한 스푼, 우리 애기 변이 건강하네, 그럼 2스푼, 건강하네 3스푼, 이렇게 하루하루 늘려나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요구르트 구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도 안 하는데 요구르트 배달이라든가 직접 사서 먹으실 수 있잖아요. 당신 건강을 위해 드세요라고 하면 잘 안 먹게 되는데 이게 아이한테 좋아요 그러면 아이 먹이려고 보호자님도 건강하니까. 여기 나오는 음식은 사람 음식이고 사람한테도 당연히 너무너무 검증된 음식만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요구르트, 두 번째는 플렉스시드.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씨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마씨.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나온 음식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인조이, 즐겨 이런 음식이 아니라 정말 사람한테 되게 슈퍼푸드로 알려진 음식들이 많아요. 아마씨는 식물성 오메가3죠. 그러니까 오메가3는 유익함이 굉장히 많잖아요. 강아지 노령견 콩팥 건강에, 관절 건강에 영양제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뭐 먹어야 돼요? 오메가3죠. 왜냐면 오메가3 논문이 제일 많아요. 오메가3 연구가 제일 많아요. 유익하다는. 그러다 보니까 오메가3를 추천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오메가3가 식물성 오메가3가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 아마씨를 추천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람 건강에서도 아마씨로 검색해보니까 피부 건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아지 환자들 중에서 아토피가 좀 있다? 아마씨 먹는 거 저는 나쁘잖아. 나빼? 왜? 먹어서 부작용이 없으면? 부작용은 뭔데? 기름 성분이니까 뭐 설사하거나 뭐 토할 수 있겠죠. 어떻게 먹이라고? 처음에는 조금, 그리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되겠죠. 뭐 기름 성분으로 된 걸 먹이셔도 되고 사료에 첨가해서 먹이시면 되는데 소량씩 시작해서 양을 늘려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주의할 점으로 나오는 거는 그 아마씨가 아무래도 오메가3가 있는 거니까 햇빛을 보거나 너무 밝은 곳에 있으면 뭔가 변질될 수 있어요. 하이드로페록사이드, 뭐 어떤 약간 나쁜 물질들이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검은 통 안에 잘 보관을 하시거나, 오메가3니까 보관할 때 노출을 좀 최소화하는 뭐 이런 건 필요해 보여요. 세 번째 음식은 연어예요. 연어는 뭐 항상 멋진 음식이죠. 제가 방송에서 유튜브에서 연어 먹이세요, 생으로도 먹일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그 댓글에 연어 중독 있는데요 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어 중독을 찾아보니까 기생충 감염이 있더라고요. 특정 지역에서 잡은 연어에서는 기생충이 있을 수 있고 그 연어를 생으로 먹은 강아지는 설사할 수 있다. 중독 그러면 막 되게 위험해 보이는데 되게 심각한 건 아니고 면역력이 좋은 뭐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냥 설사하고 병원에서 우리 아이 연어 먹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한 살몬 중독, 연어 중독에 대한 기생충약을 먹으면 뭐 금방 좋아질 수 있어서 심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기 써 있는 거는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뭐 익혀 먹어라 이런 얘기는 있고요. 네. 근데 연어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살쪄요.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어 같은 경우에 생선이잖아요. 직접 끓는 물에 넣어 보셨나요? 푸석푸석 하면서 이렇게 되게 작아지죠. 처음에는 고기 덩어리였는데 끓는 물에 넣게 되면 막 작게 쪼개지기도 하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무게를 측정하시면 무게가 훨씬 더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30%에서 40% 가까이.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 만약에 강아지 연어 간식으로 치셔서 연어로 된 간식을 먹이시면 드라이 돼 있는 거, 건조된 거 이런 걸 먹이시면 칼로리 폭탄이죠. 그래서 칼로리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제가 얘기했던 뭐 칼로리 뭐 이런 기준들,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나오는 칼로리 기준은 대부분 생고기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닭가슴살보다 특히 연어는 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다 보니까 특히 살찌기 쉬운, 아니면 살을 빼야 되는 아이들은 조심해야 될 음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좋은 오메가3가 될 수 있어요. 또 여기 내용엔 써있진 않는데 우리나라 되게 유명한 영양학 선생님께서 연어는 중금속 이슈가 될 수 있어서 매일 먹이는 것보다는 간헐적으로 먹이는 게 좋다라고 하니까 매일 연어를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매일 먹는 아이, 알러지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뭐라고 한다라고 하면 액티베이트와 같은 뭐 항산화제, 마그네타와 같은 항산화제, 양이온이 많은 영양제를 추가로 먹인다든가, 머리카락을 뽑아서 중금속 검사를 해본다든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엔 펌킨, 호박이죠. 호박은 뭔가 섬유소가 되게 많은 음식. 쌤, 우리 아이 설사해요 라고 했을 때 제가 유산균과 함께 먹여보세요 라고 하는 음식이 호박이에요. 예전에는 설사해요 그러면 항생제 먹이세요 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두거나 세균 배양 검사에 한해서만 사용하고 있고, 주로 항생제보다는 유산균을 먹인다든가 호박을 먹인다든가 식이 조절을 한다든가 이런 걸 추천하는데, 여하튼 호박은 섬유소가 많고 뭔가 소화기 문제가 있는 아이들, 토하거나 설사하거나 이런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엔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죠, 고구마. 고구마 우리 아이들 너무 좋아하잖아요. 아, 걱정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고구마의 계절이고 고구마를 먹고 그렇게 살쪄서 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주로 관절을 보는 사람이고요. 관절 건강에 가장 안 좋은 거 하나 꽂으라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꽂으라면 체중 관리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뚱뚱한데 재활센터 가서 재활받는 아이들. 살을 빼야죠. 아, 쌤, 살 못 빼잖아요. 알아요. 너무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는데, 갑상선 검사를 받든 쿠션 검사를 받든 칼로리를 제한하든 살을 빼고 나서 재활을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살을 빼기 위해서 수중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좋은 생각이고요.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는 마찬가지로 섬유소도 많고 비타민도 많고 여기에 뭐 가격도 낮다라고 나오는데, 여하튼 뭐 그런 것보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음식이니까 주셔도 되는데, 칼로리 계산하셔야 돼요. 고구마 하나가 150kcal 어머 세상에. 라라가 하루에 총 250kcal 대략 먹는데, 라라가 고구마 하나 먹으면 하루 분량의 거의 3분의 1을 먹는 거네. 그러니까 고구마는 살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마는 정말 조심해서 소량 잘 먹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나온 게 그린빈, 이런 콩이에요. 콩은 마찬가지로 식물에 있는 여러 섬유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K, 비타민 C, 뭐 마그네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거는 삶아서 좀 익혀서 먹이면 좋고, 매니독, 많은 강아지들이 enjoy green beans frozen, 약간 얼려 있는 걸 먹는다. 저는 사실 제가 외국에서 살다 온 건 아니라서 이거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익힌 다음에 그걸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간식처럼 주시는 그런 건가 봐요. 그리고 여기 또 써 있는 게 살이 좀 찐 아이들한테 정기적으로 줄 수 있는 뭐 음식이라고 이런 것도 써 있으니까, 콩을 그동안 이렇게 안 먹이셨던 분들에게는 콩에 있는 섬유소라든가 비타민 보충을 위해서 먹이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라라가, 아니면 제가 사랑하는 보호자님의 아이가 10살이 넘었다, 아니면 8살이 넘었다, 노령견이다. 근데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영양제를 뭘 먹이면 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액티베이트 먹이세요가 아니라, 보호자님 잘 보세요. 여기 펌킨에는 비타민 A의 재료가 되는 카로틴이 있고, 스윗 포테이토, 고구마에는 비타민 B, 비타민 C 뭐 이런 게 있고, 그린빈, 뭔가 콩에는 비타민 K가 있어요. 마그네슘 있어요. 느낌 오시나요? 이거를 골고루 조금씩 먹었을 때 항산화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뭐 하나만 먹는 게, 우리 아이는 브로콜리가 대박이래 하고 슈퍼푸드, 마법의 총알, 마법의 음식이야가 아니라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타민은 미량 원소예요. 많이 먹어봤자 소변으로 다 나오니까 매일 먹냐가 중요해요. 야, 강아지는 비타민 만든다며. 만들긴 만들죠. 근데 노령이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생기고 요구량만큼 만들 수는 없으니까 외부에서 보충해 주는 걸 추천하는데, 그때 영양제로 하는 건 좋진 않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거는 음식. 그린빈, 콩은 저도 한 번도 시도를 안 해봤는데, 혹시 이런 거 먹이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저는 여러분들 댓글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를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정형외과 하는 사람이지 영양학 뭐 다 알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공부해가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린빈, 콩을 뭐 이렇게 먹여보는 것도 좀 먹여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다음, 계란이요, 계란. 오케이, 계란이 왔어요. 계란. 네이버에 치면 뭐라고 나오나요? 노른자는 먹고 흰자는 버려라. 야, 이거 네이버에 얘기해서 이 글 좀 지워달라 그래. 대부분 보호자분들이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여기 말고 어떤 영양학 그 외국 강의에서 계란은 퍼펙트 프로틴 소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되게 유명한 영양 선생님한테. 계란은 퍼펙트 프로틴 소스, 사람 운동하는 선수들, 그런 분들은 막 헬스하는 분들은 계란 흰자를 막 20개 먹고 30개 먹고 40개 먹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콩팥이 상할까요? 안 그래요. 좋은 단백질원이 되고, 다만 노른자를 하루에 10개씩 먹는다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흰자는 사람에서도 많이 먹는 경우가 많으니까, 강아지 흰자는 칼로리가 낮아요. 15kcal 밖에 안 돼요. 하나 다 먹어도. 노른자 하나는 거의 한 4, 50인데. 그러니까 흰자를 먹는 거는 굉장히 안전하다. 굉장히. 만약에 저는 그래서 흰자는 정말 하루에 한 개씩 꼭 먹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강아지들이 노른자는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칼로리 때문에. 그래서 계란은 여튼 뭔가 완벽하니까 그냥 먹이셔라. 근데 생으로 먹이지 마세요. 생으로 먹이시면 독성까지는 아니고 여기 바이오틴 결핍 있을 수 있으니까, 여튼 생으로 먹이지 말고 삶은 거 먹이고, 노른자는 뭐 아이들이 너무 잘 먹죠. 노른자는. 흰자는 잘 안 먹고. 근데 노른자는 여튼 콜레스테롤도 많고 하니까 뭐 좋은 영양 성분도 많긴 하겠지만, 뭐 저는 굳이 추천하지 않아요. 칼로리가 남아서. 소형견을 주로 많이 보고, 저는 살찌는 걸 되게 극혐하는 사람이라서. 여기 보면 계란을 너 트레이닝 트릿, 그냥 뭐 재활이든 운동이든 뭐 훈련시킬 때 뭐 트릿으로 보상으로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브러스 이스트. 브로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뭐 맥주를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브로어는 맥주를 만드는 사람. 그럼 맥주를 만드는 사람의 이스트. 이스트는 효소. 그러면 맥주를 만드는 사람의 양주업자의 효소. 이게 뭐야? 그럼 술 만들고 남은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저도 이거는 좀 쇼킹했어요. 야, 강아지한테 이거 먹여도 되나? 먹어도 된대요. 얘기했잖아. 영양학, 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 뭐라 그랬죠? 취하면 어떻게? 소량씩. 오케이. 처음부터 그 사람이 이거 좋다라고 했으니까 확 다 먹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소형견들은 대형견보다는 조금 취약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알러지라든가 이런 거에. 그러다 보니까 장도 그렇고. 그래서 브러스 이스트는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선뜻 막 용기가 좀 필요해 보이고 뭔가 먹어도 되나 하는데, 뭐 여기서 먹여도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영양학 박사님 이렇게 유명한 저널에서 안전한 걸 얘기하지 않겠어요? 뭔가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고발이 되게 많은 미국이고 막 이렇게 한대, 그죠? 그러니까 그냥 먹이시면 될 것 같아, 믿고. 그 대신 조금씩만 자주 먹이시고, 여기서는 또 중요한 게 not baking yeast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요리를 해서 먹이라는 게 많거든요. 오트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리해서 먹여라,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일반적인 야채는 익히는 게 좋단 말이에요. 당근이나 콩이든 뭔가 브로콜리든 삶아서 데쳐서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는 브로스 이스트는 그냥 맥주 효모는 베이킹하지 말고 그냥 먹이라고 나오니까 그냥 사료에 그냥 뿌려서 이렇게 좀 먹이면, 스핑클한 약간 뭐 톡 쏘는, 뭔가 약간 레몬 약간 톡 쏘는 뭐 그런 맛이 오히려 아이한테 에피타이저처럼, 뭔가 입이 짧은 아이한테 뭔가 입맛을 돋구는 뭐 이런 기능도 할 수 있다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브러스 이스트를 사료에 조금씩 뿌리되 아주 조금씩 뿌려보면 좋을 것 같고, 검색해보니까 사람 음식에서는 되게 좋은 슈퍼푸드 중에 하나, 뭐 이런 걸로 평가를 받더라고요. 나머지 애플, 우리 뭐 일반적이죠. 여기서 써있죠. 애플의 장점, 크런키하다, 아삭. 미치죠. 이거 중독이에요. 강아지들이 사과를 줬는데 싹싹 한다. 와, 저도 진짜 이 소리가 너무 좋은데, 사과가 그러다 보니까 목에 그렇게 걸려요. 그래서 저는 사과를 되게 싫어하는 게, 제가 사과를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경우가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그럼 주로 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그냥 주시고 아이가 천천히 먹으면 안 그렇겠죠. 언제 목에 걸릴까요? 주시고 뺏으려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삼키면서 목에 주로 잘 걸리죠. 그러니까 줬다가 갑자기 뺏으려고 하거나 이런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걸렸으면 무조건 최대한 빨리 병원 가셔서 어떻게든 위로 넣든 뭐 내시경을 하든 어떻게든 하시는 게 좋고, 지체하면 질체할수록 사과가 위에 이렇게 식도에 이렇게 껴있으면 식도가 상하겠죠. 회복을 해도 상하거나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병원 가시는 게 무조건 맞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과 껍질도 되게 좋다. 사과 껍질에 식물 영양소 이런 게 많으니까 껍질 채로 먹이는 것도 아마 권장하는 것 같고, 사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사과를 잘 먹으면 여기서 써 있는 게 약간 일종의 어떤 암도 뭐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실제로 우리 뭐 사과는 건강하다라고 하잖아요. 사과 먹으면 그 마을에는 뭐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비타민 A, 비타민 C, 뭐 섬유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웜푸드보다 사과에서 비타민 A, 비타민 C를 먹었으면 비타민 K가 들어있는 그린을 좀 먹는다든가, 뭐 다른 뭐 영양소가 있는 브로콜리를 조금 먹는다든가,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조금씩 여러 개를 먹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과는 알고 있죠.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 거, 좋은 음식. 다음은 오트밀이에요. 오트밀은 뭐 섬유소가 뭐 많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 사실 오트밀도 저는 익숙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오트밀도 뭐 사료와 섞어서 약간 이렇게 먹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라, 반드시 keep in mind, 오트밀은 반드시 cooked, 요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아이한테 줘야 되고, 그때 뭐 설탕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다른 첨가제 넣지 말고 뭐 이렇게 요리를 하라고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여기 또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수의사한테 물어봐라. 혹시 너희 비타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미네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재 아이 질환이라든가 뭐 이런 거랑 상관이 있지 않냐, 이런 걸 물어봐라고 써 있어요. 아니면 약의 상호작용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근데 이거를 어떤 수의사도 딱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정형외과질환, 슬개골 탈구라고 하면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 논문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 논문도 있지만 반대되는 논문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뭐 선생님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의견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근데 영양학은 사실은 저희가 막 학교 다닐 때 배운 적도 없고, 뭐 졸업하고 나서도 관심 있는 분들만 이제 뭐 영양학 학회를 만들어서 막 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막 근거가 차고 넘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이건 뭐 약간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균형 잡힌 음식을 먹으면 아이의 수명이 뭐 15%나 늘어날 수 있다. 물론 음식뿐만 아니라 운동,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강아지는 사료만 먹으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 아닐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료를 아예 먹이지 말아라, 이것도 약간 이슈 논쟁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사료를 먹여라. 근데 사료는 어리다면 85% 정도만 먹이고 나머지 15%는 여기 남아있는 1번에서 10번까지 음식을 마음껏 즐기면서 행복해라. 만약에 노령견이다 그러면 뭐 보수적으로 보면 사료를 90%하고 10%를 여기 남아있는 1번에서 10번을 조금씩 다 섞어서 주시는 게, 나누면서 매일매일 사료 외의 음식을 나누면서 더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사랑하는 예불리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촬영했고요. 보호자님도 궁금하실 텐데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그럼 알러지 검사를 했는데 쌤 소고기 안 된대. 아, 저는 그 검사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피부과에서도 그냥 경향이 있다 정도 본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고기 알러지가 뭐 몇 점이 나왔으면 그걸 진짜 절대적인 신뢰하는 게 아니라, 아, 음식에 아토피에서 이만큼의 부분을 좀 차지하는구나 정도는 알 수 있지만 특정 음식에 정말 그게 대변하진 않고, 제 경험도 그래요. 뭐 닭고기 먹어도 맨날 괜찮은 애가 혈액 검사로는 알러지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피 검사로 하는 거, 알러지 검사 방금 말씀한 건 신뢰할 수 없고, 푸드 챌린지, 푸드 테스트 직접 먹여보는 것만 의미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소고기 먹이고 오늘 연어 먹이고 오늘 흰자 먹였으면 뭐 때문에 알러지인지 모르니까 오늘은 흰자를 소량만 먹어서 귀를 긁는지 바닥에 비비는지 눈물이 터지는지 막 핥는지 이런 걸 보고, 토하는지 설사하는지 보고, 그게 없으면 다음날 양을 조금만 늘려서 더 먹여보고, 조금만 더 늘려서 먹여보고, 오케이 그럼 계란은 오케이라고 달력에 다이어리에 써놓으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오늘은 계란 대신 연어 먹여서 조금씩만 토하는지 설사하는지 보시고 피부 긁는지 보시고, 이런 식으로 알러지 테스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음식과 함께 아이들 수명 15% 더 늘어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고 건강하세요.